한 아파트에 오래 살면 안 되는 이유. 지기가 뿜뿜 하는데 오래 살면 안 됩니까? 물론 지기도 뿜뿜하고 네. 구조도 100% 다 갖춰져 있고 하면은 살면 되죠. 살면 되는데, 근데 이제 한 아파트에 오래 살지 말라라고 영상을 찍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구조 자체가 나한테 100% 맞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구조가 잘 빠져도 100점짜리 집은 없습니다. 80점짜리 집이면 정말 좋은 거고 한데, 그럼 마이너스 20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마이너스 20점은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내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가 1년 살고 2년 살고 10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마이너스 20점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한테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뭐 좋은 거 80점이 꾸준히 쌓여가지고 이걸 상쇄시키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나쁜 건 나쁜 거대로 받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일어나겠지만은 나쁜 건 나쁜 것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런 땅의 기운이라든지 운의 작용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걸 종이 한 장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이 한 장? 예, 종이 한 장. 우리가 종이 한 장을, A4 용지 한 장을 이렇게 들면은 네. 어떻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가볍죠. 가볍죠. 네. 근데 이게 100장이 쌓이고 10,000장이 쌓인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 수 있을까요? 들지도 못하죠. 들지도 못합니다. 운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운이라는 게 매일매일 우리가 좋은 일 하시라, 뭐 착하게 사시라 하는 것도 좋은 운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건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는데, 이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됐을 때 엄청나게 나한테 좋은 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똑같습니다. 뭐 제가 풍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신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제가 만약에 풍수 전문가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부동산 투자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아 진짜 좋은 이야기다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 하신 건데, 여튼 이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도 보이진 않지만은 내가 등에 늘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입지에 살아야 되고 좋은 곳을 계속해서 찾아다녀야 되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아파트에 너무 이제 오래 사시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80점짜리 아파트니까요. 어딜 가도 100점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사를 가도 그쪽도 80점 아니에요? 그쪽에서 또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은 근데 그 아파트가 80점인지 20점인지는 알 수 없죠. 그 아파트도 또 이제 좋은 것인지를 골라야 되는 거죠. 잘 사는 게 어려운데, 근데 그만큼 노력을 한 만큼 또 잘 사는 것도 맞습니다. 아파트 고를 때 사람들이 좀 대표님께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뭐가 있을까요?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파트가 나랑 맞습니까? 나랑 맞습니까?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겠네요. 일반적인 우리가 인식 자체를 풍수가 어떤 미신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풍수는 최대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부동산을 볼 때, 어떤 물건을 하나 볼 때 여러 가지 뭐 학군이든 커뮤니티든 뭐 여러 가지 보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로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나랑 맞냐 안 맞냐라는 거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고 미신적인 사고라는 거죠. 왜냐면은 나랑 맞냐 안 맞냐가 아니고 그냥 그 아파트가 좋냐 안 좋냐는 겁니다. 그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 같으면은 누가 살아도 좋습니다. 물론 개인의 편차는 있겠죠. 그거를 이제 맞춰가지고 또 사주하시는 분들이 이 집은 당신한테 맞는 집입니다,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땅의 기운은 속일 수 없겠지만은 내가 이제 내 그때그때 하루의 운세 같은 경우에는 내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루하루에 일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일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대표님께서 나 오늘은 술을 안 먹어야지 했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짝집이 나왔는데 갑자기 뭐 반가운 중학교 동창이 전화 와가지고 야 오늘 술 한잔 할까 하면은 갑자기 또 마음이 흔들려서 또 술 먹게 되고, 그런 것처럼 아침에 마음을 저녁까지 옮겨가기가 어렵고, 아침에 내가 생각했던 그 기운을 저녁까지 계속해서 그 이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사주에 대한 부분, 개인의 운적인 대한 부분은 내 노력으로 하는 건 거고, 나한테 맞는 집이냐 아니냐는 그거는 어찌 보면 잘못된, 그거는 그냥 생각 안 하신 게 낫다. 그냥 좋은 아파트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신 게 맞습니다. 엉터리 풍수 전문가의 특징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보시기에는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저보고 사자라고 하실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또 어쨌든 저도 제가 전문가라고 또 내세우면서 또 이렇게 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형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뭐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집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진짜 그거는, 왜냐면 집 가지고 장난치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죠. 네,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면서 가장 크게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물건이 집이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돈을 넣죠. 그러니까 내 영혼, 내 일상, 우리 가족의 일생이 다 담긴 게 집인데 그 집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는 게 풍수인 건데 이 풍수를 가지고 또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은 보통 풍수 자체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주, 관상, 성명학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단가가 세거든요. 네. 뭐 사주풀이 하면은 뭐 5만 원, 10만 원, 뭐 15만 원 뭐 이렇게 했지만은 풍수로 넘어가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더 큰 진짜 우리가 아는 그런 뭐 유명 정치인들의 뭐 억 단위, 100억 단위까지도 그렇게 지금도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여튼간에 제가 이제 처음 풍수를 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너무 이상한 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사람들은 또 그게 맞는지 틀린지 구분이 안 되세요. 많은 분들께서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지도. 그 풍수를 이제 의뢰를 하실 때 다 직접 가게 되면 이제 비용이 비싸니까. 요즘 뭐 네이버 지도 잘 나와 있는데 구글 맵 잘 돼 있는데 그걸로 보면 안 되냐? 라고 하시는데 로드뷰. 그렇죠. 로드뷰.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죠.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다 나오니까요.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또 활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직업적으로. 아, 지도로 뭐 충분히 거기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절대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도로 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제 임장하고 손품 파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로드뷰에서 보여지는 거하고 막상 현장에 갔더니 거기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이라든지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기운, 분위기, 느낌이 천지 차이거든요. 현실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분들께서도 손품도 좋지만은 어쨌든 현장에 직접 가라. 그래야 정확히 물건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풍수라는 거는 이제 그 공간에 대한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 기운에 대한 측면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개념이 바로 배산임수거든요. 네. 배산임수인데 그 배산임수가 어떤 이제 로드뷰에서 보여지는 배산임수가 아니고 내가 서 있는 공간에서 보여지는 배산임수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도나 로드뷰를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로드뷰가 제공을 안 하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보여지는 이 배산임수는 그 공간에 가야지만이 보여지는 거고 지도상으로서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옆에 뭐 산이 있고 이런 게 보이는데 현장에 가면은 산이 안 보여요. 뭐 건물이 둘러싸여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안 보이는데 사실 그런 건 의미가 없거든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냥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그 배산임수라는 것이 내가 서 있는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내가 살 집을 구하시거나 뭔가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풍수를 고려하실 때는 항상 현장에 가가지고 그 위치에 딱 서서 내 옆에 뭐 좌청룡 500호니 앞이니 뒤니 판단하는 거는 거기서 지점에서 확인해야 된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도에서 보는 거는. 그렇게 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산줄기 자체가 중국의 곤륜산에서부터 퍼져나왔다. 이렇게 이제 풍수 이론서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곤륜산이 기운이 우리나라에 지금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너무 멀지 않습니까? 너무 멀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우리나라 안에서 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나한테 영향을 끼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공간도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내가 서 있는 건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건물 내 주변에 있는 산과 물이지 저 밑에 뭐 내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 밑에 이제 저기 전라도 쪽에 있는 뭐 산, 물 그거는 저랑 연관이 없는 겁니다.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내 공간, 내 주변에 보이는 거 여기서부터 판단이 되면은 잘못된 선택은 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도로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초반에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현대에 넘어오면서부터 사실 일제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풍수에 대한 전통이 끊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제 근대에 들어가지고 또 유명하신 분들이 몇 분은 계세요. 몇 분은 계시지만은 이제 그분들도 또 1세대 분들이 지나시면서부터 지금은 이제 거의 일종의 춘추 전국시대처럼 어떤 원류를 이어갈 만한 대한민국이 대표되는 그런 전문가분들은 없으세요. 이름을 알릴 만한 그런 분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을 때 보통 박사, 교수 이런 분들을 찾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풍수에 있어서 일종의 어떤 지리학과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환경 쪽에 전공을 하신 분들께서 이제 풍수를 같이 접목을 하셔가지고 이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분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분들도 아까 첫 번째 유형하고 연결되는 게 지도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박사형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논문을 쓰시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 데이터 자체도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 지도를 보면서 등고선에 막 높낮이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고 학문으로 공부를 하실 뿐인 거지 현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하는 경험 자체가 적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공부한 거랑 현실에 보여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책 아무리 100권, 1000권 읽는 거하고 내가 직접 등기 한번 쳐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등기를 한번 쳐보는 거 보면서 배우는 게 더 많은 것처럼 아무리 이제 박사분들께서 저명하시다 하더라도 진짜 어떤 사람의 생사를 달린 문제를 결정해 드린 적이 있냐 없냐 그 경험에 대한 차이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저명한 그 박사분들을 믿고 너무 의뢰를 하셨다가 잘못되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희 부동산 쪽도 네. 막 나오시는데 막 그렇죠. 하시는데 실무 경험 없어요. 등기 경험도 많지 않고 그렇죠, 한데 막 그렇죠. 전망을 막 굉장히 막 그러니까요. 폭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든지 네네네네. 폭등한다라고 한다든지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있거든요. 그게 참 그러니까 무서워요. 무섭고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맞는 얘기만 하시거든요. 네, 솔깃해요. 데이터 막 네. 해가지고 네, 심지어 진짜 소름이 돋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 얘기를 물었을 때 내 삶에 대해서는 솔루션을 내려줄 수가 없거든요. 경험이었기 때문에. 케이스에 대한 거는 계속 오랜 세월이 쌓여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서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한번 유의를 하시라.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이 많으신 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어떤 뭐 기업체 사옥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많이 컨설팅을 나가시긴 해요. 나가시긴 하지만은 이게 기업 컨설팅이라는 것도 이제 사옥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시는데 사실 개인에 대한 한 집을 보러 갔을 때는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딱 집을 정해드렸는데 이 사람이 망했다 하는데 사옥은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뭐 위에 경영진 자체가 뭐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업황이라든지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어찌 보면은 책임을 덜 져요. 그러네. 네. 책임을 덜 지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름 걸고 활동을 하죠. 나 어디 뭐 무슨 사옥 했다. 어디 대기업 했다. 네, 했던데 뭐 그 기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변수가 너무 많다. 그러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겉으로 속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네 마케팅이. 그렇죠. 부동산 쪽이랑.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풍수도 그래서 부동산하고 다 연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풍수 생각하시면 이제 계량한복 입거나 뭐 수염을 수염하고 뭐 상투 트시거나 뭐 이런 분들 이제 이런 분들한테 빠지면 돌아오질 못합니다. 저는 이제 도사형이라고 도사형. 네, 도사형이라고 칭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뭐 지금 대표님도 들으면서 그렇게 좀 에이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뭐 속아 싶겠지만은 근데 그런 분들한테 갈 때까지 그 사람들은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인데 이 도사형 플러스 이제 역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순인한테 하면은 속된 말로 홀려버립니다. 마음이 약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홀려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고 진짜 돈을 그냥 끄다 바치거든요. 끄다 바치는데 사주도 그렇지만은 역술도 저는 되게 우리나라에 꼭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되는 그런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진짜 뭐 영이 발달을 해가지고 진짜 용하신 분이라 가지고 내가 뭐 앞으로 살 집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진짜 맞출 수는 있다 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촉으로 하는 거지 현장에 대한 부분을 보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이 약한 분들은 홀리세요. 홀리기 때문에 이제 전화 상담을 할 때도 항상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설령 저희 통해서 컨설팅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 이제 마음이 약해지시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가지 마시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데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근데 무서운 게 도사형하고 그런 역술인 분들한테 홀리신 분들은 못 들어오세요. 그냥 그대로 꼬라박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돈을 계속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걸 받고 그냥 그렇게 끝이 나버린 거죠.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잘 속진 않는데 속으면 끝난다. 지금은 다 정상적이지만은 사람이 되게 연약한 존재거든요. 환경이 바뀐다든지 내가 힘든 일 닥치거나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한 3일 밥 안 먹었다 생각하면은 진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건 똑같습니다. 사람은 되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연약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비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지금부터 정상적일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꼬셔요? 우선은 이제 사주라든지 관상 같은 거. 왜냐면 사람들은 원체 많이 하시니까 하고 확언을 하죠. 그분들은. 이렇게 될 거야.
딱 강하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마음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면은 홀려버려요. 이끌리고 의지하게 되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끌고 가니까 마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은 진짜 다 될 것 같고 그렇게 흔들려 버리는 거죠. 네. 여기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 그렇죠. 큰일 납니다.